오늘부터는 4부작으로 6.25 전쟁 기간 중에 중요한 전투 상보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초기 전투와 춘천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가 터지던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할 때에 북한은 소련군으로부터 받은 29일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공개된 러시아 외교 문서에 의해서 밝혀진 29일 전쟁 계획은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련군은 북한군으로 하여금 한반도 전체를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으로 나눠서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1사단과 7사단, 그 다음에 중부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국군 6사단을 상대로 해서 결정적인 전투를 초기에 벌이려고 했습니다. 즉 북한군 1군단 예하에 5개 사단을 서부전선에 집중 배치해서 수도권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에 그나마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국군뿐만이 아니라 후방에 배치되어서 한편으로 공비 토벌을 하면서 지역 방어를 하고 있었던 4개 사단마저도 수도권을 방위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거의 국군 전체 병력의 한 9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일거에 섬멸하게 되면은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은 뭐냐 하면은 대우회 기동을 통해서 국군 부대 전체를 포위망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춘천 지역을 돌파해서 이천과 수원 지역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은 수도권으로 올라온 국군 약 7개 사단 정도가 한 번에 섬멸당하게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29일 안에 이 한반도 전체를 석권할 수 있게 되고 또 초기 전투 그 자체만으로 전쟁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 초기 전투를 밀어붙였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틀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춘천 전투였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기습 공격을 받은 국군이 도처에서 붕괴가 됐지만은 춘천, 홍천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6사단만은 그곳에서 무려 6일 동안을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천 수원 쪽으로 대기동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춘천, 홍천 전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상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6.25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방 사단장들의 교체 문제였습니다. 6월 10일 날, 그러니까 6.25가 터지기 보름 전에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4개 사단 가운데에서 3개 사단 사단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지기 이틀 전 6월 24일 새벽을 기해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비상 상태를 해제를 하고 병력들을 외출 외박 내지는 농번기 휴가를 보내도록 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마침 6사단도 김종호 사단장이 6월 10일 날 배치가 되었는데 6사단에는 당시 3개 연대가 있었습니다. 제19연대가 사단본부가 있는 원주에서 예비로 있었고 7연대가 춘천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고 8연대가 홍천과 인제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는 6월 12일 날에 홍천 지역의 8연대를 수도권에 있는 수도경비사단의 2연대와 맞교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연대가 내려와서
인제 홍천 지역에 전선을 인수한 것이 6월 22일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이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춘천 지역은 7사단이 13개월 전서부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연대장인 임부택 중령은 6개월 전부터 와서 그때서부터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깊게 인식을 하고 진지 구축과 교육 훈련에 매진을 했습니다. 특히 춘천 시민들과 학도 호국단 학생들이 같이 협력을 해줘서 5월 말까지 주요한 지역의 유계호를 포함한 진지 구축을 완료를 했고 아주 맹훈련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6월 25일 날 이 38선을 넘어서 춘천 지역으로다가 북한군 2사단이 밀고 내려왔는데 지금 그 38선 지역은 춘천 지형으로 보면은 춘천댐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길 이제 돌파해서 나오게 되면은 춘천은 큰 그 분지 지역인데 그 분지의 아주 그 넓은 평야지대가 바로 소양강과 북한강 사이에 샘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7사단 주력 부대들이 진지 구축을 하고 배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5일 날 76mm 자주포를 앞으로 해서 이렇게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샘밭 지역에 있는 옥산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밀중위가 이끄는 57mm 무반동포, 이것이 당시 국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대전차 포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앞장서서 내려오던 76mm 자주포 2대를 격파를 하게 되니까 북한군이 돌연 남침을 멈추고 북쪽으로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아침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밀고 내려왔지만은 역시 7년대는 이때 이 옥산포 지역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샘밭 지역 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형이었던 우두산이라고 하는 데를 일개 대대로 하여금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일 오전도 무난하게 격전을 치렀지만은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부택 연대장이 봤을 때 아무래도 북한군의 남침은 어떤 부분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전면적인 남침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보다 더 유리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양강 남쪽으로 부대를 26일 날 오후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원주에 있던 사단 예비 19연대는 사단장의 명예에 의해서 대대 단위로 기동을 해서 춘천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밤늦게 1개 대대가 도착을 했고 또 1개 대대는 밤새워서 이 기차편으로 중앙선을 타고 올라와서 청량리에서 다시 경춘선 열차를 타고 춘천에 도착한 것이 27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연대와 이 19연대 주력 부대들이 소양강 남한에 배치되어서 다시 하루 반을 또 버텨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춘천에서 3일간 버텼고 또 인제로부터 홍천으로 이어지는 큰말고개라고 하는 데서 2연대가 또 효과적으로 적 12사단을 막아냈기 때문에 결국 춘천과 홍천 지역은 합쳐서 6일간을 버텨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북한이 처음서부터 소련군으로부터 받았던 29일 전쟁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우리 국군이 기습에 의해서 패퇴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 한강 이남에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구성을 하고 한강선 저지선 거기에서 다시 또 6일을 버텨내고 그로부터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는 7월 말까지 효과적인 지연전을 벌릴 수 있게 되고 그 벌은 시간을 가지고 미군과 유엔군들이 속속 지원을 와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춘천 전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전체적인 전쟁 계획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게 만든 아주 6.25 전쟁 전 기간을 통해서도 3대 결전의 하나라고 꼽을 만큼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북한은 이 전투의 실패를 책임을 물어가지고서 2군 단장과 2사단장과 12사단장을 바로 즉시 해임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은 초기 전투와 춘천 전투에 대한 상보였습니다.